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려고 할 때부터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느낌을 믿어야 하냐면 바로 끝날 때 느낌을 믿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인스턴트 음식은 먹을 때가 좋아요? 아니면 먹고 나서가 좋아요? 그 운동은 하러 갈 때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게임은 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는 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면 우리는 하려고 할 때 좋은 걸 해버려요. 사람도 만나려고 할 때 좋은지 아니면 헤어질 때쯤 좋은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만나야 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미상 에듀스학원 본원 아이클래스 독학 원장 구본영입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길었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수험 생활이 끝난 후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들인 것 같아서 좀 길지만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평균 등급이 5인데 목표가 의대나 스카인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수능 평균 등급이 5인데 나는 꼭 의대를 가야 돼. 아니면 스카이는 최소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혼자 공부해서 독학으로. 이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엄청난 각오가 필요하다. 열심히 한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영혼 없는 말이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수능 평균 등급이 5예요. 그럼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현재 상태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과거의 결과잖아요. 과거 일이 현재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내 미래의 발목을 잡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수능날 의대나 최소 스카이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서로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이 재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자신의 실패 이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왜 내가 현역일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실패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공부 습관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과목별, 등급별로 공부 방법은 약간씩의 차이, 세밀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학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강이죠. 인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에게 맞는 인강 선택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인강을 들은 내용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들었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강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혼자 공부한 시간, 자습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에게 적절한 자습 시간은 얼마가 되냐? 이런 걸 먼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1년의 수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싫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하기 좀 어려운 것인데 냉정하게 현재 내 수준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5등급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현재 내 수준을 알아야 되니까 이 5등급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도 일부 틀리는 수준이라고 보면은 정확해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거기에 맞춰서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현재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공부법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이 둘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우리 독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자기 자신 통제가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통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첫째와 둘째 문제가 생기면은 필연적으로 셋째, 시간이 부족하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재수하기 전에 아주 필수적인 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째, 공부법. 공부법 잘 몰라요. 항상 공부법은 과목별로 다르죠. 또 등급별로 달라요. 근데 평균 5등급이라고 해서 전 과목이 5등급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평균 5등급이지만은 예를 들어 국어는 4등급, 수학은 6등급, 뭐 탐구는 3등급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그리고 탐구가 6등급. 그럼 그 등급에 맞춰서 과목별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4등급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맞추는 단계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 중에 일부를 틀리면은 5등급이 되게 돼요. 그럼 4등급하고 5등급은 시작점이 다르죠. 그럼 평균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시작하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등급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균 4등급인 경우, 평균 5등급인 경우 공부 방법이 크게는 같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평균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4등급인 과목, 또 6등급인 과목, 거기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특히 4등급, 5등급, 6등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4등급, 5등급, 6등급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같겠죠. 그러나 세부적인 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명품을 얘기할 때, 명품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명품이 되려면은 세세한 것, 작은 데서 차이가 명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현재 내가 4등급이냐 5등급이냐에 따라 크게 공부하는 방법은 같지만은 부분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독학을 하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꼭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EBS 교재예요. EBS 교재는 현행 수능 체제에서는 꼭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EBS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실제 기출문제의 내용을 되게 변형을 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EBS 교재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수록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 바꿔야 돼요. 그건 나도 EBS에서 이 강의를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EBS 교재도 직접 집필을 했었어요. 근데 EBS 교재 집필의 기본 원칙은 수능이나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거기다 수록해서는 안 돼요. 변형을 해야 돼요. 그럼 변형을 하다 보면 실제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수능 기출 문제 자체도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변형을 하면 수능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 EBS 교재에 있는 문제들의 상당수가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5등급에서 5등급이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를 풀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문제는 그런 거로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EBS 교재 공부를 할 때도 이 문제는 현재 내 상태에서 맞으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거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일부 문제는 지금 직접 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탄탄히 한 다음에 푸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천미상에도 기숙학원 본원의 독학에서는 이 EBS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코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독학은 이 여러분들한테 코칭을 하거나 카운셀링 하는 것이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간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화가 상당히 필요한데 EBS 교재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학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인강이죠. 인강은 먼저 나에게 맞는 인강을 선택하는 거 중요하죠.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수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는 인강이 현우진 선생 인강이잖아요. 그럼 현우진 선생 인강 강좌 좋죠. 실제 수능에서 도움이 되는 강좌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수험생한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인강이 나한테도 맞냐?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인강을 선택하는 경우는 독학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EBS 교재와 마찬가지로 우리 2000 비상에도 기숙학원 보는 독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인강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인강 내용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선택보다 인강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강 수업 내용을 온전히 내 것을 만드는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인강 수업 내용을 온전히 내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 강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수험생활 하기 전에 인강 수업 내용에 관계된 이 강좌는 반드시 꼭 한번 보시라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용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은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머리로 하는 거하고 근데 실제 공부는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행동을 옮기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개를 일치시켜 주는 데는 이것도 완전히 내 힘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옆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독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여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둘째가 자기 자신 통제에 대한 거. 특히 혼자 공부하는 독학에서는 자기 자신 통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먼저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 거, 또 생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멘탈. 이 멘탈 관리도 수험생활에서는 학습이나 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오로지 내 힘으로 하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힘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부 관여를 하고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학을 하는 독학기숙학원에서는 이런 학습기계나 생활관리, 멘탈관리가 너무 지나친 간섭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리는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학원일수록 당연히 관리도 탄탄하고 더 잘하겠죠. 물론 신설학원이나 몇 년 되지 않은 학원들은 의욕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2000 비상에도 기숙학원 번호는 올해가 만 12년째예요. 그 12년 동안 수능에서 만점자도 배출했고 또 의대나 스카이대 많이 보냈어요. 물론 1등급, 2등급이었던 학생들을 스카이나 의대로 보내는 거 이건 어떤 학원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학생들을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음 셋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까도 언급했듯이 첫째와 둘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간 부족은 대부분 자동으로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첫째, 둘째 문제 해결돼도 시간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는 100% 학습 플래너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학습 플래너 관리는 수험생활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독학에서는 인강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이거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는 거. 그래서 이 학습 플래너 작성과 관리에 대한 거는 아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인강 촬영, 유튜브 촬영을 해서 별도로 유튜브 강좌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인강 관리 방법과 더불어서 꼭 한번 수험생활 하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돼 있고 이런 관리를 적절하게 여러분들 관리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옆에 있다고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 수능 등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능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이나 또는 학과에 갈 수 있는 등급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즉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가면 갈수록 힘들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극복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또 꾸준함이에요. 근데 이 간절함과 꾸준함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내 힘만으로 버거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적절하게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거 필요하겠죠. 바로 독학 기숙학원이 하는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수 성공의 시작은 특히 독학에서 재수 성공의 시작은 올바른 학원 선택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올바른 학원 선택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천 비상에도 기숙학원 본원의 모든 교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